혹시 그런데 인공지능 개발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네. 저도 그 제프 힌튼 그 인터뷰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기술 수준이나 뭐 딥러닝에 기반한 이런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이런 아키텍처 알고리즘들이 정말 뭐 얘가 자의식을 가져가지고 막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GPT라는 모델이 그 사람들이 훈련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다음 단어만 예측하는 걸 훈련시켰는데 이거 엄청 키우다 보니까 이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막 잘하는 거가 나오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놀라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프 힌튼도 0%라고는 말을 못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챗GPT 같은 애들이 정말 어떤 아주 기본적인 논리적인 리즈닝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갑자기 어느 순간 미쳐가지고 뭐 전기를 다 끊고 뭐 이제 인류를 막 파멸로 몰고 이러지는 않을 아직은 이제 그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지난 몇 년간 이렇게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제 예상 어떤 것들이 또 나오게 될지 이제 이거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릴 텐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어떤 그 학습하는 패러다임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큰 컴퓨터와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학습을 시켰더니 이제 뭔가를 한다. 이거 가지고는 이제 정말 뭐 사람처럼 리즈닝을 하는 인공지능 이런 것까지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건 사실 이제 연구 주제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어떤 이제 더 작은 모델로 사실 사람의 이제 뇌는 30W밖에 안 쓰는데 이제 이 컴퓨터들은 메가와트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리즈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이제 사람과 같이 이제 리즈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 주제가 될 거고 아직까지 현재 기술로는 이제 그런 뭐 터미네이터가 나타나서 뭐 인류를 멸망시키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못 볼 거다. 네, 혹시 근데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대부분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긴 하지만 또 이제 저는 그 비유를 하자면 핵무기를 잘못 사용했을 때 우리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뭐 미국이나 뭐 러시아 지도자가 의사결정을 잘못했을 경우에 챗GPT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자율적으로 왜냐하면 챗GPT를 너무 신뢰해서 주변 사람들 전문가들의 얘기를 안 듣고 챗GPT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 챗GPT가 해킹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기 러시아 왕족의 그 니콜라이 2세가 그레고리 라스푸틴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니엠의 노래로도 뭐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럴 수 없는데 근데 챗GPT를 그 위치에 있는 지도자가 잘못 신뢰를 하고 그걸 토대로 의사결정을 했을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얘가 갖고 있는 어떤 근본 구조, 원리 이거를 좀 많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얘는 환각 덩어리예요. 할루시네이션. 아까 이제 선생님 잘 말씀하셨는데 90% 정도는 신뢰할 수 있다. 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럼 신뢰할 수 없는 거짓 정보가 10%는 평균적으로 그 안에 늘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9번 정도 진실을 내뱉고 한 번은 거짓인데 이제 결국 우리가 그걸 신뢰하는 나머지 믿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위험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얘는 9번 정도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얘는 근본적으로는 가짜를 얘기하는 애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어떤 그 얘한테 부여하는 권위 이걸 좀 근본적으로 깎아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경주에 무슨 발표할 게 있어서 갔는데 마침 한번 물어봤어요. 경주 2박 3일 여행 코스 좀 짜줘. 그랬더니 거기 엄청 유명한 케이블카가 있대요. 그래서 야, 경주에 케이블카가 있어?
그 이름까지 되더라고요. 어떤 산 이름. 그 산이 뭐냐면 통영에 있는 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는 그럴듯하게 짰는데 나머지 하루는 정말 통영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정보를 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늘상 그러하다. 모든 영역에서 그러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만 해도 아마 선생님 우려하신 그런 식의 그 어떤 그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연구를 하고 뭐 최근에 초지능 관련된 보고서도 하나 작성하느라고 많이 그 리서치를 했는데 현존하는 기술로는 그 초지능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이제 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연구 개발도 안 되고 있고 펀딩 그도 없고 실제로 개발자들이 그걸 개발할 의욕도 없고 그런 점에서 이제 당분간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다만 문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결국 뭐 이간질 시킨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가짜 정보 이런 것들 뭐 등등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잘못된 의사결정을 이제 어떤 결정권자가 내리거나 하는 좀 인간적인 수준의 문제에서는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위험해진 건 분명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초지능은 불가능한가요?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갑자기 인공지능이 혼자 막 미쳐가지고 어떤 터미네이터가 돼서 이제 인류를 멸망시키고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지금 현재 기술로는 어려운데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뭐 그 넷플릭스의 그 소셜 딜레마라는 이제 다큐멘터리도 있었는데 결국은 사람들 지금 유튜브 같은 것도 이제 필터 버블이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믿는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챗GPT도 그렇게 이제 만약에 되면은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챗GPT가 원래 GPT가 발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이 인공지능 관련된 언어 처리하고 이런 쪽 하는 사람들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맨 처음에 힌튼 교수가 딥러닝 기술을 적용했을 때는 이미지 처리에 적용을 했었거든요. 이미지 처리에 차원 축소라든지 이미지 분류하거나 클러스터링하는 이런 쪽에 초기에 하다가 이 기술이 이제 자연어 처리, NLP 쪽에 결합이 되면서 언어 모델 기술을 또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랭귀지 모델, 이 언어 모델 기술 적용된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볼트하고 GPT가 있는데 볼트는 문서 표현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정확하게 이해하느냐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을 맞추는 문제, 뭐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야 또는 2008년 월드컵에 결승에 올라간 팀은 어느 나라지? 우승은 누가 했어? 어느 나라가 했어? 이런 엉터리로 대답을 합니다. 왜냐면 이 GPT는 생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GPT-3에서는 텍스트 생성만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칼럼을 아주 전문가처럼 작성했잖아요. 그래서 또는 이 시나 소설을 작성한다든지 또는 이제 작곡을 한다든지 이게 정답이 명확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강점이 있는데 그 학습한 내용 중에서 세종대왕은 뭐 몇 년대 태어났어라든지 뭐 월드컵 개최국은 어디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정답이 아닌 것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볼트가 아니라 그런 정답 맞추는 게 초점이 아니니까 정답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얘가 틀릴 가능성이 50%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볼트는 그러니까 인문학적이고 챗GPT는 좀 이공학적이고 이런 거네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볼트는 정답 맞추는 데 초점을 둔 거고 예. 챗GPT는 정답 맞추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상관이. 정답을 요구하는 이런 질문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예. 그러니까 심심풀이로 하더라도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 어떤 지도자가
미국 러시아 지도자가 정답에 해당하는 이런 의사결정을 하면서 챗 GTP를 신뢰하게 되면 그레고리 라스푸틴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챗GPT와 파트너로서 의존하고 내가 협력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 늘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전문가들에게는 제공되는 대답이 너무나 그럴듯하고 뭐 너무나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요 지점에서 이제 비유적으로 그 생성 결과물을 네. 부장님한테 그대로 보고할 때 생길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둬라. 네. 결국은 자기 검증을 한번 거치지 않고 갔을 때 이제 그렇지 큰일이 않나. 날 수 있죠. 늘 챗 GPT의 이제 탄생 배경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GPT 3.5의 대화 시스템, 대화 중심으로 하면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왜 월튼과 GPT는 그 설명을 못하느냐 이런 부분에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설명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챗 GPT가 발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또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정답의 신뢰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휴먼 피드백을 시켜가지고 잘못된 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강화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 설명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설명 부분이 고급 전문가 수준일 수는 없고 우리 인터넷의 정보의 홍수잖아요. 뭐 의사, 변호사들 그 전문 분야 지식들도 매우 많아서 우리가 다 볼 수가 없는데, 뭐 저도 이제 자연어체 전공하지만 자연어체에 관련된 논문들, 지식들을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인터넷이나 누군가가 작성해서 디지털화되어 있고 학습에 사용되었지만 나는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이런 편리한 점이 있는 것이지, 그게 100% 옳은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이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을 것 같은 고급 지식 또는 최신 지식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면 완전 엉터리 질문 답을 하게 되겠죠. 특히 로컬. 네. 로컬. 이 진짜 영어의 그 어떤 축소판이죠. 근데 거기 이제 비영어권에 해당하는 한글, 이제 한국어로 된 그 데이터가 별로 0.016% 정도만 참조가 됐대요. 그 전체. 그럼 이 안에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제가 경주 여행 이거 잘못된 것도 만약 그게 이제 뭐 LA나 뭐 워싱턴, 뉴욕 이런 곳이었으면 거의 정확할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데다 아까 말씀처럼 그냥 말은 되게끔 뭔가를 지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보가 없는 그 영역, 그게 이제 학문 분야가 저희처럼 이제 철학이나 이런 인문학 같은 분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처럼 이렇게 전체 그 번역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역에 불과한 어떤 그런 지역 관련 문화라든지 뭐 제도라든지 등등의 정보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더 헛소리를 할 가능성이 많죠. 그게 이게 영어라는 어떤 중심에서 이게 좀 변방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한 가지 그 IT 산업체 쪽에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야후가 영어할 줄 알았는데 구글로 바뀐 것처럼 구글 번역기 정말 훌륭한 줄 알았는데 챗 GPT로 해보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 구글링 검색을 하는데 챗 GPT를 통해서 하면 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구글이라는 그 회사가 영어할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openai.com을 이미 이제 구글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이제 네이버라든지 우리나라 포털 기업들도 좀 위험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개발하다가 오픈AI가 품질이 매우 좋아 보이니까 거기에 이제 대주주로 참여하는 이런 IT 산업계에도 변화의 이런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챗 GPT가 가져올 이제 미래 사회
모습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살펴보고 또 챗GPT가 실질적으로 왜 위협이 되는지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29일 날 세계 미국 빅테크 기업의 거물과 세계적 석학들이 경고서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인간과 경쟁하는 지능을 갖춘 AI 시스템은 사회와 인류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좀 발전 속도를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아요. 호응은 별로 없죠? 그렇습니까? 네, 교수님? 현실적으로는 별로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사실 뭐 핵폭탄을 맞는다. 그러면 네. 사실 가서 이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걸 제안할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 연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이제 가서 검사를 하고 그럴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좀 의문시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윤리에 대한 그러니까 뭐 트러스트월디 AI라는 이제 연구 분야도 있는데 이제 이 인공지능한테 윤리에 대한 관점을 이제 연구자들도 굉장히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러한 그 서비스나 제품 같은 걸 출시할 때도 뭔가 규제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윤리적인 그런 기준 만족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교수. 저도 뭐 비현실적인 주장인데다가 당장 그 일론 머스크가 그 며칠 뒤에 자기 스타트업 하나 이렇게 인수했다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들을 보면 지금 뒤처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오픈 AI가 이제 치고 나오니까 그랬지 뒤처지기 전까지는 더 먼저 그걸 선도적으로 이제 이끌어왔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선언은 별 의미가 없지만 다만 이제 그 얼라이먼트 문제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가치 이것이 이제 잘 정합적으로 이렇게 정렬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령 인공지능한테 어떤 일을 시킬 때 지구 환경을 위해서 이제 한번 최선의 방안을 찾아라.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인간이 없어지는 게 가장 환경에 이롭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책이라고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문제들, 그러니까 시킨 일이 중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낼지에 대한 이 문제는 쉽게 엔지니어가 이제 처음에 뭐 개발하고 할 때 이게 이렇게 고려될 수 있는 사항 바깥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훨씬 좀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좀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사실 서명에 참석했던 그 스튜어트 러셀 교수도 사실 그 자기가 이제 낸 책에서 그런 정렬 문제를 가치 정렬 문제를 가장 우선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선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혹시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네. 좀 쉬어가자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의도를 좀 선하게 받아들인다면은 현장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조차도 이게 어떤 속도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숨 좀 돌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이것을 좀 생각해보자는 저는 그런 계기로 받아들였거든요. 실질적으로 멈춘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더더군다나 과거의 원자력 폭탄 개발하고는 전혀 다르게 설령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이 된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인공지능 개발을 계속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사실은 이런 합의에 이르기는 더 힘든 것 아닌가.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제가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이 크다고 그런다면 그만큼 더 우리가 인공지능이 초래할 미래사회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2시간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정체를 잘 모르고 또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논의를 해왔는데요. 그냥 끝으로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자랑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좀 좁혀가지고 우리가 좀 글로벌 유니버설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로컬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좀 인공지능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또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담아서 한 말씀씩 좀 해주시고 저희들 좌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도석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단순하게 성능을 높이는 그쪽도 한 축이 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설명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할루시네이션 같은 걸 만들어내지 않는 어떤 로버스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어떤 프레임워크로는 완전히 고치기가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방식의 또 학습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또 나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챗GPT가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윤리적인 기준이나 어떤 아니면 이쪽에 관한 연구 같은 것들도 좀 계속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좀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공학자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훨씬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자동차 핵무기에 비유했을 때 또는 컴퓨터 인터넷에 비유했을 때 매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혁명적인 일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네. 근데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연구자들은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이런 우리 인류 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그걸 훨씬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40시간을 35시간으로 30 당겨서 이렇게 취미 생활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형태로 기술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이 챗GPT라는 소프트웨어의 산업화 관점에서는 이메일 작성 도구, 보고서 작성 도구 또는 논문 작성 도구 등등 여행 스케줄링하는 이런 도구들을 우리 국내 업체들이 선도적으로 잘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런 이제 기술 제가 기술 철학도 하고 예술 철학도 하고 하지만 기술 관련해서는 기자들이 이 담론을 주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특히 이제 기술이니까 공학자가 반드시 포함된 방식으로 얘가 뭘 할 수 있고 뭘 못하고 이걸 분명히 알려줘야 하는데 기자들은 어떻게 보면 소문을 퍼나르는 그런 기능을 이제 계속 해왔던 게 아닌가 싶고요. 따라서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사실은 더 많이 곳곳에서 만들어져서 결국 전문가의 진짜 의견이 뭐다를 좀 더 좀 냉철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대중들이 기술에 대한 어떤 공포나 아니면 어떤 오해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좀 단박하게 기술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챗GPT는 누구나 오픈 AI.com이죠. 들어가면 다 써볼 수 있어요. 회원가입도 다 되고 그럼 한글도 되고 하니까 좀 써봐라, 직접 사용해봐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하는 그런 어떤 유도 있죠. 사용 유도. 그러니까 너무 소문에만 의존하고 카더라 이것도 되더라 하니까 사실 생겨나는 불안이 더 큰 거거든요. 무지가 불러온 불안. 근데 그게 아니라 좀 해보고 나면 이건 이런 건 되고 이런 건 안 되는구나를 아까 이제 전문가의 목소리 말고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술의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거. 기자가 이제 기사를 쓸 때 직접 한번 써보세요. 이런 얘기를 꼭 한 번씩 기사에 포함한다든지 그런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2시간 동안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챗GPT의 실체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났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이제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개발하고 발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챗GPT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기술적 도구인데요. 근데 문제는 칼이 잘 말해주는 것처럼 잘 쓰면 좋은 도구이기는 하지만 나쁘게 쓰면 이제 흉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도구와 기술은 사실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저 어두운 그림자를 포함해서 우리 인류의 삶을 아주 급진적으로 바꿔놓을 챗GPT의 실체가 좀 더 분명하게 인식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